천일하고도 하룻밤 이야기의 시작. 아득히 먼 옛날 이란 땅에 사산 왕국이 있었다. 사산 왕국의 대왕은 많은 군사와 신하를 거느리고 인도와 중국에 걸친 넓은 땅을 다스렸다. 대왕에게는 총명하고 무예가 뛰어난 두 왕자가 있었다. 대왕이 세상을 뜰 무렵 형인 첫째 왕자 샤리아르는 이미 어른이었으나 동생인 둘째 왕자 사자만은 아직 소년이었다. 샤리아르, 너는 이미 장성했으니 내가 죽거든 왕위를 물려받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뿐인 네 동생 샤자만을 잘 부탁한다. 대왕이 죽은 후 형 샤리아르가 왕위에 올랐다. 샤리아르는 아버지 못지않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동생 샤자만이 어른이 되자 샤리아르는 동생에게 사마르칸트라는 영토를 떼어주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이 두 왕은 각자 자신의 영토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만 힘을 썼다. 양쪽의 백성은 모두 태평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이런 태평성대가 20해나 계속되던 어느 날 형은 갑자기 멀리 있는 동생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야, 샤자만이 보고 싶구나.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당장 사마르칸트로 가서 동생을 만나야겠다. 폐하 아레오께 헌공하오나 폐하께서 이 나라를 비우시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샤자만 왕께서 오시도록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하들은 모두 나라의 일을 걱정해 왕의 여행을 한사코 말렸다.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자를 비울 수 없는 샤리아르는 동생에게 자기를 보러 오라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신하들을 사마르칸트로 보내 그 편지를 전하게 했다. 신하들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험준한 산길을 넘으며 돌투성이의 황야를 지나 밤낮 없이 길을 재촉했다. 여러 밤과 낮이 지난 후 드디어 신하들은 사마르칸트에 도착했다. 반가운 형의 편지를 받은 샤자만은 형을 만나고픈 마음에 그 즉시 여행 준비를 명했다. 사신 일행은 방금 도착해 피곤할 테니 오늘은 왕궁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내일 바로 떠나겠다. 갑자기 온 궁하는 왕의 행차 준비로 바빠졌다. 샤자만은 형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왕궁 앞 야영지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런 마음이 들떠서 형에게 될 선물을 깜빡 잊었구나. 얼른 돌아가서 가져와야지. 선물을 가지러 왕궁으로 돌아간 샤자만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아내인 왕비가 왕궁 요리사와 손을 잡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자신의 침실에서. 순간 샤자만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판단력을 잃은 샤자만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칼을 뽑아 왕비와 요리사를 죽이고 말았다. 그러고는 침실을 나와 그 길로 일행을 이끌고 형의 왕궁으로 떠났다. 샤자만 드디어 왔구나.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어디 얼굴 좀 보자. 꿈에도 그리던 동생을 만난 샤리아르는 기쁘게 한이 없었으나 막상 동생의 안색이 좋지 않자 걱정이 되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샤자만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기운을 회복하지 못했다.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서 그런가 싶어 샤리아르는 동생의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해 사냥대회를 열기로 했다. 샤자만 기분 전환도 할 겸 우리 사냥을 떠나자꾸나. 형님 저는 사냥할 기분이 아니에요. 곧 기분이 나아질 테니 형님만 다녀오세요. 그동안 기운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자만은 차마 형에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분 탓을 하며 한사코 사냥을 마다했다. 샤리아르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남겨둔 채 사냥을 떠났다. 혼자 남게 된 샤자만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아내 생각이 나서 괴롭기만 했다. 샤자만은 아내 생각을 떨쳐버리려 창가로 갔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남녀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샤자만은 급히 몸을 숨기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형의 아내이자 자신의 형수인 아름다운 왕비가 신하와 노닥거리고 있지 않은가. 형님이 없는 틈을 타서 이런 짓을 하다니. 형님에게도 나와 똑같은 불행이 닥쳤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샤자만은 자신이 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사냥을 떠났던 샤리아르가 돌아왔다. 아우야, 내가 없는 동안 기운을 차리겠다더니 안색이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 내 건강이 이리도 안 좋은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 그동안 더욱 나빠진 샤자만의 안색을 보자 샤리아르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동생은 한사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끈질긴 추궁에 결국 그 까닭을 이야기하고 말았다. 형님, 사실은 사자마는 괴로워하며 아내의 배신을 목격한 것과 분노가 치솟아 아내를 죽인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며 형수의 배신에 대해 말해주었다. 네가 겪은 일은 정말 안 됐다. 하지만 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니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샤리아르는 동생의 불행을 함께 괴로워하면서도 아내의 일만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제가 형님께 왜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다시 한번 사냥을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형수님이 배신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냥을 떠난 척하고 저와 함께 궁 안에 숨어서 지켜보세요. 샤리아르는 신하들에게 다시 준비를 시켜 사냥을 떠나는 척했다. 그러고는 왕궁에 숨어서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동생의 말대로 자신의 신하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의 배신으로 불같이 화가 난 샤리아르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내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다. 옆에서 지켜보던 샤자만이 말릴 틈도 없었다. 샤리아르 형제는 엄청난 불행을 겪었지만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틈이 없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만큼 하루빨리 기운을 차려 나란히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샤자만이 사마르칸트로 떠나는 날 형제는 서로 아픔을 위로하며 아쉬운 이별을 했다. 그 후 샤리아르는 여자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아내처럼 아름답고 귀여운 여자일수록 더더욱 믿지 않았다. 샤리아르는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날마다 아름다운 처녀를 궁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그 여자들을 단 하룻밤만 왕비로 삼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죽여버렸다. 이토록 무서운 일을 샤리아르는 3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도성 안의 젊은 처녀들은 왕의 부름을 받을까봐 무서움에 떨었다. 이제 백성들은 왕을 저주하며 왕이 물러나기를 알라신께 빌기까지 했다. 딸을 잃은 부모는 눈물로 나를 지새웠으며 딸을 둔 부모는 아예 딸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했다. 마침내 도성 안에는 왕에게 바칠 처녀가 남아나지 않게 되었다. 젊은 처녀를 데려오라는데 무엇을 하느냐. 화가 난 샤리아르는 대신에게 호통을 쳤다. 폐 아래롭게 항공하오나 이제 더 이상 도성 안엔 젊은 처녀가 없사옵니다. 그럼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데려오면 될 것이 아니냐. 예, 대답을 하기는 했으나 집에 돌아온 대신에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고 말았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첫째 딸 셰헤라자데가 한숨만 길게 내신 아버지를 보고 물었다. 안색이 무척 안 좋으세요. 둘째 딸 도나자데도 거들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대신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 까닭을 설명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쾌활한 아름다운 큰딸 셰헤라자데가 아버지를 위로했다. 셰헤라자데는 호기심이 많은 독서가였다. 옛날 군왕들의 이야기며 나라의 연대기 그리고 여러 전설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책을 모으기도 했으며 과학과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다. 또한 여러 편의 시를 줄줄 외울 정도로 시에도 정통했다. 이렇듯 교양이 높은 딸의 말에 귀가 솔깃한 아버지는 그 방법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야, 이 큰 나라의 신하인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제가 샤리아르 왕과 결혼하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반드시 무사할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네가 폐하를 몰라서 그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어. 너처럼 영리한 아이가 어째서 그토록 어리석은 생각을 했단 말이냐. 대신에 딸의 말에 얼굴이 더욱 사색이 되어 말렸다. 아버지 즉 고집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말리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꼭 샤리아르 왕과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언니는 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현명한 판단을 해서 우리를 도왔잖아요. 이번에도 언니를 믿어주세요. 동생 도나자데도 거들었다. 도나자데, 네 도움도 필요하니 도와다오. 셰헤라자데는 동생의 손을 잡고 당부했다. 알라시니와 제발 제 딸을 굽어 살피소서. 신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여기고 신께 기도를 올렸다. 드디어 샤리아르와 대신의 딸 셰헤라자데가 결혼하는 날이 되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한 셰헤라자데는 왕궁으로 떠나기 전에 동생에게 이렇게 일렀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해. 내가 폐하께 가서 사람을 보낼 테니 곧바로 와야 한다.
신방에 들어와 꼭 이렇게 말해. 언니 졸리지 않거든.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줘. 언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날이 새는 줄 모른다니까 라고 알겠지?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되자 드디어 신방에는 샤리아르와 새 신부만 남게 되었다. 왕은 아름다운 세헤라사데를 보고 기쁘기 그지없었으나 세헤라사데는 훌쩍훌쩍 울기만 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어찌 울기만 하느냐. 존경하는 폐하, 제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동생을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샤리아르는 세헤라자데의 간곡한 부탁을 특별히 들어줘 동생인 도나자데를 불러와 침상팔지 않도록 허락했다. 한밤중이 되어 세헤라자데가 눈짓을 하자 동생 도나자데는 언니가 당부한 대로 말을 꺼냈다. 언니 부탁이 있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줘. 잠도 안 오는데 언니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야. 그럼 좋고 말고 인자하신 폐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해주마. 세헤라자데는 이렇게 말하며 샤리아르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마침 잠이 안 와 이리저리 뒤척이던 왕은 흔쾌히 승낙을 했다. 네 이야기가 그토록 재미있단 말이냐? 그럼 어디 한번 해보아라. 그리하여 세헤라사데는 설레는 가슴을 누르며 천일야와의 첫 날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